문제 봅시다. 문제. 자, 문제 74페이지입니다. 1번 더지개발 사업입니다. 더지개발 사업이란 더지개발권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 1번은 5죠. 이때 국장이 구역 지정합니다. 1번 국가가 더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전국 정부 긴급협의 맞죠? 국. 2번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요청은 중행장은 국장한테 요청하고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75페이지 3번 더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더지개발 지정 제한할 때 국장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게 지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돼야 안 돼요? 되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4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더지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되죠? 5번 더지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 행정에 걸쳐 있을 때 시장 간에 당의 시장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쳐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다죠. 6번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누굽니까? 중행장이죠. 맞죠? 그러면 7번 인접한 시도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8번 지방공사장이 100만 이상의 규모로 제한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사장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가 없어요. 9번 국가가 더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죠? 10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규모로 더지개발 지정을 요청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이 요청하는데 30만이 무슨 필요해요? 장관이 요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면제 필요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면제에 관계없이 요청하니까 10만이 나오든 30만 나오든 맞다 그래야죠. 11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국가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더지개발 요청할 때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사의 장은 절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없음. X. 12번 토지공사 사장이 30만 규모로 국가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지정 제한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오 그래야지. 토지공사 사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닙니까? 중행장이 30만이 되든 토지공사장은 중행정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니까 토지특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지방공사 빼고 토지공사장이니까 30만 규모로 제한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다고. 13번 천재지변으로 더지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절차 등 해서 1번 더지개발 구역은 원칙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맞죠?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있다. 3번 더지개발 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만 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건 아니지.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도 있다지. 4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해서 하나의 더지개발 구역 지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5번 숫자 빠졌거든요. 17만 쓸까요? 17만 제곱미터 17만 제곱미터의 더지개발 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 전체랑 공보와 홈페이지에 했다. 이건 안 되지. 예.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숫자 17만 써놓으면 17만 써주고 10만 미만이면 공부하고 홈페이지죠. 그래야 해설하고 맞아지는 게 X고
6번 구역의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경우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정치를 위한 공고를 공보했다? 아니라니까. 10만 이상이면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7번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구역 지정 제한할 경우 공람 또는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거는 O네. 8번 시, 대도 제한, 시군, 구청 제한, 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고 시도가 지정할 수 있다. 그것도 O. 9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는 자. 누구? 국가, 지자체, 조합. 국가, 지자체, 조합. 1번이죠. 10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혈조의 추진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을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1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할 경우 분할로 사업 시행지역 면적이 각각 만 이상. 넘어갑니다. 이제 면적입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 개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이만의 주거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광역개본계획 주상공은 광역개본계획 수립이 되든가 말든가 애초부터 개발목적 지역이니까 면적만 맞으면 돼요. 주거 상업은 얼마 이상이면 만 이상이면 공업 얼마 이상이면 3만 이상이면. 그러니까 1번 광역개본계획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 2만 주거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있다지. 2만 그러면 만 이상이니까. 2번 광역도시계획 개본계획 수립된 지역에 만의 공업지역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예, 공업은 3만 이상 나오지. 3만 이상. X. 3번 광역개본계획 수립되지 않은 30만은 농림지역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농림지역은 광역개본계획 수립이 돼야 돼요. 뭐라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수립이 돼야 돼요. 광역개본계획 수립이 안 된 농림은 지정이 안 돼요. X. 4번 시도에서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만의 계획관리는 구역 지정할 수 있다. 5만이 아니고 30만 나지. 30만. X. 5번 시군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의 자연녹지는 5천의 자연녹지는 만 이상. 그리고 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시도 대도시가 인정해야지. 엉터리. 6번 자연녹지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면적 얼마 이상? 만 이상. 7번 자연녹지는 만 이상. 7번 도시적 안 주거지역은 만 이상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그거는 오지. 주거지역은 만. 8번 도시적 상업지역 얼마 이상? 만 이상. 9번 도시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10번 자연녹지는 만 이상. 11번 도시적 외지역의 원칙은 30만 이상. 숫자 남기해야 되고. 넘어갑니다. 자, 1번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안 되지. 예.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되는데 칠학지구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1번 X. 2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칠학지구 아닙니다. 3번 상업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결정으로 본다.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본다. 5번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재난수습 응급용 가설 건물 설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6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병기 허가를 받는다. 아니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안 받고 굴착을 수반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 받아야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안 받죠. 이건 받아야죠. 7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자문 설치하가 받는다? 받아야지. 안 받는 것은 농림수산업용 관이공자물이 안 받고 이거 받아야지. 8번 벌써 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분할 허가받는다. 헷갈리게 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허가구역이든가 말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건축물 건축가 토지분할은 지분 쪼개기니까 반드시 받는다. 9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한 말 바꾼 거 봐요. 지금 공예품이고 무슨 필요가 있냐고. 상다리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좌우지간 중목벌진 허가를 받는 거예요. 뭐가 나면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건 안 받지만 중목의 벌채식재 받죠. 공예품이 되든 말든 간에. 11번 도시개발구역에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는 안 받는다. 12번 도시개발구역의 경작 형질 변경 안 받는다.
12번 도시개발기관에서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치 않는 토지 채취 안 받는다. 13번 도시개발기관에서 도시개발 존치하기로 결정되는데 이제 물건을 쌓는 거 예, 그거는 안 받는다. 15번, 14번 토지분할 예외 없이 허가받는다. 토지분할 무조건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구역의 해제입니다. 1번 330만 미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면 2년이 되는 날의 구역지정 해제 3, 실, 2개, 5, 3, 3, 0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날 2개 맞잖아요. 개발계획 수립 고시 2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날 되는 날이 아니고 되는 날의 다음 날 1번 X 2번 구역지정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해제가 아니고 공고일의 다음날 3번 도시개발사 공사 완료로 구역적인 해제 의제된 경우 구역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은 해당 구역지정 전 용도로 환원되거나 폐지 등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구역 공사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되지 않고 폐지되지 않는다. 5. 4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 공사 완료 공고일 해제가 아니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고 수용 사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수용 사용 방식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자,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1번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구 단위 빼고 다 되니까. 2번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구역지정 후 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순대 사기의 사내 수용사용의 사. 3번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획도 개발에 포함됩니까? 돼야지. 4번 환경보전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아니요. 넌 순대 사기가 아니요. 5번 재원조달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순대 사기가 아니요. 6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이 설치할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순대사기 뭡니까? 기반이 설치 밖기사 밖의 기반이 설치. 5번 7번 전체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순대사기가 아님. 8번 전시장 공연장 문화시설 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너도 순대사기가 아니고. 9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순대사기의 대죠. 대. 생활안정 대책의 대. 10번 도시기본계획 토지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지. 광역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데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광역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그러면 O. 자, 이제 동의기준 1번.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소유 동의받는다. 자,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0 토지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데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동의 안 받는다. 그게 아주 잘 나와요. 1번 국가니까 안 받음. 2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떠났네. 지자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O. 3번 시행자가 또 지자체내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장 토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동의 얻는다. 지자체니까 안 받는다. 4번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지 않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O.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동의 받아야 된다. 또 나왔죠? 안 받는다. X. 6번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에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토지소유 동의 요건 적용된다. 잘 들으세요. 자,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동의받는다 만다? 받는다. 변경하려면 받는다 만다? 받는다. 경미한 변경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어쩌고저쩌고 변경은 경미다. 그럼 이게 경미라는 걸 눈치로 알 수 있냐 이런 얘기요. 자,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 앞에 조건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그럼 뭐라 밀한다? 경미라고. 열의 9은 경미, 열의 9은 경미. 모르면 무조건 경미라고 밀어야 돼요. 알고 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일단은 경미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숫자가 뭐가 나오면 이상, 초가
넘는, 기간 연장, 범위 확대, 증액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경미다 아니다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미리 해야지. 7번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 소유자를 본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가 아니고 각각을 한 명으로 봅니다. 8번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기 전에 동의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맞죠? 전에 했으니까. 9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로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소유자 변경된다. 자, 어쩌고 소유자 변경. 그때는 변경된 그래야 돼요. 기존 그래야 돼요. 기존 소유자를 기준. 10번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 사이에 토지소유자 변경되면 또 어쩌고 소유자 변경, 그때는 기존 소유자 동의를 기준으로. 1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자, 또 넘겨봅시다. 1번 자연녹지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게 자, 생각이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재개, 관농자, 개생보, 균형발전, 자연환경 빼고 주상공 면적합계가 100분의 30이야. 그 부분이요. 자연녹지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2번 또 나왔네. 자연녹지는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똑같고. 3번 해당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주거지의 면적이 전체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은 구역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다? 아니요. 주상공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 4번 해당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구역지정할 때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안 되지. 똑같죠. 주상공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 5번 농림지역은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수립할 수 있다. 5. 6번 보존관리지역은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수립할 수 있다. 5. 생산녹지 구역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수립할 수 있다. 그것도 5. 8번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 지역에 구역지정할 때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그것도 5. 9번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계속 나와요. 10번 계획관리지역에 구역지정할 때는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11번 개발계획 공모할 경우는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12번 최근에 약간 변형한 건 국장이 균형발전에서 관계 중행장과 협의해서 상업지역에 구역지정할 때는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니까 상업지역 썼잖아요. 그러면 맞다죠. 자, 이제 개발계획 변경 1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고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엉터리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2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 변경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부터 송부받은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지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지 보여줘야지. 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하여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되는 국가지자체가 아니다. 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라 그랬죠. 동의를 받으라 했으면 경미겠습니까? 중대겠습니까? 중대지. 자,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중대일까? 15m 도로 변경, 개발계획 명칭 변경, 시행자 변경, 수용 예정인계 10분의 1 미만 변경, 보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 아무리 실력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몇 번 찍은 것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요. 4번, 5번 둘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레벨이. 그러니까 일단 둘은 제껴놓고 그러면 1. 15m 도로하고 2. 명칭하고 3. 시행자고 그 중에서 좀 느낌이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거 탈락하자. 뭐부터? 명칭이지. 명칭병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15m냐 시행자냐 이거 따져야지. 그쯤 가게 되면 레벨이 뭐 막상막하지. 그쯤 가서 어쩌라고 에라 그러지 말고 888이요. 그쯤 가서 888. 지금은 888밖에 안 통해. 지금은 실력이 안 돼서 9월 말쯤 가서 실력이 웬만큼 돼서 888 그러면 정확히 통해. 그렇게 7점 가서는 진짜 해야 돼. 그러니까 1번, 2번 둘 중에서 하나 찍어야지. 아니 1번, 3번이죠.
다른 거 찍으면 도대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실력.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풀겠습니까? 찍어야지. 조합입니다. 1번. 조합설비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와, 맞게 나왔네. 그럼 맞는 거지. 2번. 조합설비인가 신청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동의? 제대로 가야지. 예. 제대로 다 해야지. 얼마?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1. 3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 3분의 동의하는 추진 구성한다. 무슨 네가 도정법이냐 그래야지. 개발법의 추진이가 웬 말이냐, 추진이가 웬 말이냐, X.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5분의 4가 왜 나옵니까? 예, 면적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이지. 5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해당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기다리고 있었다지. 총수 2분의 1 또는 기다리고 있었다. 또는이 아니고 와. 6번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데부터 토지 취득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 처리할 수 있다. 7번 동의자수 산정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면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을 본다 그래야지. 본다. 옆에 해설 7번 맞습니다. 7번 맞는 거요. 그러니까 7번 해설 지워요. 7번 해설을 지워줘야 맞는 게 되니까 7번은 해설을 지워주시고 해설이 있는 건 틀린 거 아닙니까? 해설이 있는 게 맞는 거라면 맞다라 써놓고 해설해야 되는데 7번 해설 지우고 7번 맞습니다. 8번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일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의사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9번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의한 토지 면적 산정 국공유지 포함. 10번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토지발격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제외가 아니고 포함. 11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에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할 때 국공유지 발정 동의받는다. 이거는 맞죠? 동의받을 때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받죠. 사유토지 먼저 받고 그럴 때는 먼저 국공유지 빼고 사유토지 먼저 받고 이래야 되고. 12번 조합은 토지개발사업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할 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전부 환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를 처음한다니까. 13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발격 토지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왜 국공유지 제외냐? 포함이지. 포함. 그것도 꽤나 많이 나오네요. 조합설립 인가입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5명 이견을 정관 작성해서 설립인가 7명 7인. 2번 조합 설립할 때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인가 이것은 맞네요. 3번 조합 설립은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 평가 현상에 포함된다. 눈치입니까 실력입니까? 눈치. 정관에 이런 게 있을까요? 출제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다. 없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고 쓰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거 써놨지. 있다죠. 4번 조합은 법인을 한다. 당연하고. 5번 조합은 지정권 문자 설립 변경인가 받을 때 법인격 취득이 아니고 등기한 때. 7번 조합에 인가 받은 후 정관의 기재상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받으라고 신고하라고요. 신고. 이거는 중요. 어쩌고저쩌고 변경이니까 인가가 아니죠. 8번 조합에 대해서 개발법에 규정한 거 왜 민법 사단법 규정 준용한다? 5. 조합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개발법이니까 민법 사단법을 따라야지. 9번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10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장에서 지정권 설립인가 받는다? 5. 11번 조합이 작성한 정관은 삐리리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수가 없다. 눈치껏. 조합원입니다. 1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를 한다. 5. 토지 소유자만. 2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소유한 토지 또 건물 소유자 또 이것은 도정법에서 하는 거고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3번 조합원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저당권자 왜 나오냐? 토지 소유자. 4번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는 조합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주민대표가 웬 말이냐? 개발법에는 취지 넣었고 주민대표 넣었고 토지소유자 전체에 넣었다. 그건 어디 가야 있다? 토정법 가야 있다. 토정법 가야. 5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평등한 의결권. 6번 조합원은 구역 내 보유토지 비례한 의결권, 아니요, 평등한 의결권. 7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가금을 체납하며 조합원 특도시군구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있다. 2번입니다. 1번 조합의 임원이 결격세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5. 2번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 겸할 수 없다. 3번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출석과 출석조합 과반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몰라요. 그런까지 공부 안 해요. 임원 선출까지 안 해요. 밑에 정답 봤더니 임원의 자격수, 임기, 선임 방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X라는 얘기고. 4번 조합의 감사는 구역에 의결권을 갖는 토지소유자입니다.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니까 감사는 임원이니까 의결권을 갖는 토지소유자 맞죠? 5번 이사는 임원이니까 의결권은 조합원이 되고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다고. 감사 선임은 총회 의결 당연하고 대의원회가 못하니까 총회 의결. 8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 의장이 됩니까? 되죠. 9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10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됩니까? 안 되죠. 11번 조합원이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그 사이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조합원 자격상실한다. 2번 임원의 자격상실. 12번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다.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50 이상인 조합은 총회권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둬야 된다. 아니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의결권을 갖는 그만 있어야죠. 2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권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오.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총회. 3번 대의원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권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4번 토지개발조합 총회에 관련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 깨, 임, 한정,해 빼고 뭐 있나요? 조합의 수지예산. 5번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권을 대행할 수 없는 것. 깨, 임, 환정해 몇 번 있습니까? 5번에 환 있네 그러지 말고. 환은 뭐라고? 환직의 작성이고. 3번 이사가 뭐라고요? 임원 선출. 답은 3번. 말도 살살 바꾼다 이 얘기죠. 깨, 임, 환정해 말을 바꾼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넘어갑니다. 시행자. 1번 도지발사업 시행자는 구역의 지정권자 지정한다. 당연하지.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2번 지정권자는 도지개발구역 전부 환지 방식할 경우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이들이 도지개발료 설립한 조합을 시행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 지정한다. 5. 3번 시행자가 도지발사업 실시에 인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지정권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안 배웠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를 변경한다. 그 사유에 총 4가지가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2년 있고 하나가 1년 있고 나머지는 상위적 인력이니까 다 잡지 말고 하나만 딱 잡아요. 2년이 미착수예요. 미착수가 2년이다. 그럼 뭔지 몰라도 미착수가 아닌 건 1년이다. 시행자 변경 사유에 4가지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시행자 부도 파산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우면 사업 포기할까요? 시행자 바꿀까요? 시행자 바꿔야지. 시행자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시행자 바꿀까요? 사업 포기할까요? 시행자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적 얘기들이고 이게 1년짜리 2년짜리 2개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잡자고 하나면 2년 2년이 뭐라고 미착수 1년은 미착수가 아닌 거지 그러면. 자 그러면 봐봐요. 1번 시행자가 도지발사업 실시인가 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냐면 지정권 시행 변경할 수 있다. 미착수네 몇 년이네? 2년. 5. 3번 행정처분은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신도시 포기할까요? 시행자 바꿀까요? 바꿔야지. 그럼 당연하고. 4번 5번
전부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지정고시하고 6개월 내 실시에 인가 신청하면 지정권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에 이게 2년도 있고 1년도 있다는데 미창수가 나온 몇 년이고 2년이고 미창수가 아닌 것은 1년이고 그럼 틀렸지. 6개월 없으니까 1년이 나와야지 그러면. 6번 시행자 부도파산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포기할래요? 변경할래요? 변경해야죠. 7번 행정처분은 실시에 인가가 취소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하고. 8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 지방세에 위탁시할 수 있다. 하여튼 위탁이 나오게 되면 어쩐다고 100% 맞는 의심을 하지 말라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저쪽에 위탁할 수 있다. 언제나 맞는 말이에요. 자, 실시계 인가고시입니다.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에 포함된 실시를 작성해야 된다. 당연. 2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는 지구단위에 포함된다. 맞고. 3번 시행자는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소시키자 할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100분의 10 감소입니다. 경미로 볼래요? 중대로 볼래요? 저는 경미로 봅니다. 그러면 변경 받는다. X. 4번 지정권자가 실시를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시도가 지정권자면 시, 군, 구 의견 미리 듣는다. 좋아요. 시도는 시군 의견 듣고 국장은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5번 시도에서가 실시계 작성할 때는 국장 의견 미리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시군구 시군구. 6번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은 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령 인정하는 사항서를 명시 첨부해야 된다. 첨부서 의심한다 한다? 안 한다. 어디 가서 의심한다? 저기 주택조합 가가지고 주택조합의 개별 서류 가서만 의심하자. 다른 데 의심하지 않는다. 8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받은 자는 7번 실시계 인가신청세 축척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된다. 야, 이거 15,000분의 1 아닙니까? 어차피 의심해도 몰라요. 첨부 그랬으니까 어쩐다? 의심하지 않는다. 8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받는 자는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서를 함께 제출. 이거 알아야 돼요. 인가 받으면 의제된 걸 본다. 왜? 이쪽 기관장이 그쪽 기관장 협의했을까? 이쪽 기관장은 어떻게 알고 협의했대요? 서류가 첨부되니까 이 얘기죠. 9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는 지정권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증액은 뭡니까? 경미가 아니니까 받아야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공사 기간이 나면 단축 연장이 아니고 금액은 감액 증액이 아니고 숫자제는 이하 미만 미달 숫자는 1%, 2%, 3%, 5%, 10%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 맞추냐? 못 맞춘다니까. 열에 9은 경미라고. 재수없는 한 번은 경미가 아닌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증액이니까 너는 경미가 아니지 라고 딱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재수없는 거 한 번이 증액이 경미가 10% 이내 증액은 경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못 맞춘다니까 100점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경미했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푼대요? 풀지 오지선다 주면은 하나 좀 못 풀어도 오지선다는 풀어요. 11번입니다. 실시기를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자, 시행방식 1번.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시행할 수 있다. 5. 2번 수용사용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담에서 현저히 높은 경우 수용사용이 아니고 환지. 3번 수용사용방식은 대지 수용증진 땡땡땡 대지 효용증진은 환지. 4번 당해도시 주택에서 비롯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 뭡니까? 수용사용. 5번 수용사용 방식과 환지, 혼용 시행할 경우 각각 방식이 정해되는 구역에도 구분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좋아요. 6번 도시개발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대체 현저히 높아
뭐가 어려우면 수용 사용이 어려우면 환지로 해야 하고 7번 대지로 소형전지 더 있지 말고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맞네요. 8번 당일도시 주택권을 필요한 또 나왔네. 택지 등의 집단지 조성구 그러면 너는 수용 사용 방식 맞네요. 9번 시행자는 도지발사업을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시행을 할 경우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된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된 구역으로 구분 시행할 수 있다 맞네요. 10번 수용 사용의 방식이 적용된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된 구역으로 사업 중에 분할 시행할 경우 각 사업 중에 부담에 대한 기반 설치병을 명확히 구분해 실시 기반 이것도 맞고 몇 번요? 96페이지 정답 및 해설 9번이. 응. 그러니까 정답 오라 그랬잖아 오라고. 해설해요. 증액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랬는데 경미가 아니라 그랬는데 재수없는 하면 경미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정답은 옵니다 그랬잖아요. 자 98페이지 다시 가서 수용 사용 방식 다시 갑니다. 1번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로 본다. 2번 지방공사에 시행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 사용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고 있다. 3번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 1.1 동의받으라. 민간 시행자만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니까 X. 4번 지자체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동의받아라. 자꾸 그러네. 민간만. 지자체는 민간이 아니잖아요. 5번 시행자는 소형토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6번 작년 문제.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토지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왜 수용하냐고.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X. 7번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정법 따른다. 무슨 토정법이야? 뭐지? 공지법이지. 8번 수용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공지법 사업 인정시 있는 걸 본다? 자 이제 토지상 채권 1번 토지개발 조합은 토지 등의 매입 등의 일부 지급에서 사업 중에 조성된 토지 건물 상환은 도시개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일단은 수용 사용 방식에 조합 나오면 안 돼요. 조합은 토지 상환 채권 발행 못 해요. 이 토지 건물로 상환한 채권은 토지 상환 채권인지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요. 그러니까 조합은 그게 틀렸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 등의 매입 등 일부 지급에서 사업 중에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야지. 1번 엉터리. 2번 토지상환 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등 매입 등 일부 지급에서 토지개발 사업식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상환하는 채권이다. 맞네요. 3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한 토지 건축물이 해당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물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숫자만 잡으면 돼요. 2분의 넘지 마라. 또 나왔네. 4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건너뛰고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중간말 전혀 필요 없어. 5번 시행된 국가지자체는 토지소유자 원할 때 토지 등 매수 대금 일부 지급해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죠. 6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 7번 지방공개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행 시행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 한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안 망해요. 보증 필요가 없어요. 민간 시행자만 보증 필요합니다. 8번 토지개발계약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토지소유자는 민간이죠. 부도날 수 있죠. 보증 받아야죠. 5. 9번 시행자,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 절차에서 지정권자 승인 그것은 5. 10번 토지상환 채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한다. X. 7번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개발 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X. 이전할 수 있다죠. 12번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X. 기명식입니다. 또 나왔네. 기명식을 한다. 5. 14번 채권의 이름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의 수급성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발행자. X. 15.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수급성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발행자. 맞게 나왔네. 16. 채권은 질권본청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이제 원형지 갑니다. 원형지. 1번. 원형지는 토지발견에서 토지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토지를 말한다. 오, 그게 원형지요. 2번. 공급된 원형지 면적은 해당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 그것도 O. 3번. 시행자가 지자체에게 토지발견 전체 면적 2분의 1 이내 원형지 공급개발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X. 4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행 정하는 기간 내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지자체는 O 그러면 안 되지. 지자체는 빼야지. 국가지자체는 제외 X. 5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할 때 이런저런 조건을 쓸 수 있다. 있다. 6번.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의 이유에서 유찰되면 수익을 할 수 있다. O. 7번. 원형지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개발자 선정될 수 있다고. 8번. 원형지는 토지의 전체 토지면 얼마 이내? 3분의 2 이내. 9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 이런저런 서류가 첨부돼야 된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10번. 원형지 공급가액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감정가란다. 감기인데 기는 어쩌고 감정가 플러스 기반송사비 합한금액. 1번.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하려 공급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가능하죠. 국가지자체는 기간 내에 팔 수 있어요. 12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이내? 3분의 1 숫자 암기하고. 조성토지 공급입니다.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자서 지정권자 승인받으라. 승인받는 게 아니고 제출. 나 공급합니다. 제출. 2번. 330의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주, 단추, 추천 방식. 3번. 조성토지 공급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공주, 단추, 추천 방식 할 수. 이거는 말 바꾸는 마지막에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 끝까지 가야 되겠네. 끝까지 잘 읽어야 되겠네요. 4번. 단독주택 용지로서 330의 조성토지 추천법 할 수 있다. 5네. 5번. 고시된 실식에 따라 전체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토지를 공급할 경우 들어본 적이 없죠. 뭡니까? 수의계약. 어쩌고 저쩌고인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는 수의계약이지. 5번. 토지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공주단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이지. 7번. 토지 규모, 형상, 입지조건 등이 있죠. 토지 이용 가치가 현재 놔둔 토지에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공급한 게 불가피하다고 시행 인정하면 뭔 한지도 모르겠네. 뭔 아이네? 공주단추는 아이네. 그럼 뭐로 가야지? 수의계약. 그러니까 공주단추 그걸로 다 푼다고. 8번.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 지자체, 기타 법령에 의해서 당에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는지 공급한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그래도 뭐가 아니다. 공주, 단추 아니까 뭐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9번.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 공급한다. 이거 공주, 단추 아니에요. 공은 공공택지하고 공장용지예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는 아니요. 공공용지 너 뭡니까? 수의계약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11번. 토지상한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지. 추첨이 아니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다지. 12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다. 경쟁입찰이다. 이거는 하나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번에 택지 공급합니다. 몇 개 공급합니까? 9필지. 공급한다. 몇 개 필지? 9개. 무슨 방식으로? 수의계약으로 9필지 공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300명. 300명 있는데 이번에는 9필지만 공급합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300명 중에서 47명이 왔어요. 그러면 9개를 누구한테 줄 거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보다도 신청량이 초과됐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수의계약이면 싸게 주는 거, 비싸게 주는 거요? 싸게. 경쟁 입찰이면 싸게요, 비싸게요? 비싸게. 많이 쓰는 사람이 당첨되니까. 그러면 경쟁 입찰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복굴복. 복굴복 뭐라고? 뽑기 가야 돼, 뽑기로. 그때는 추첨으로. 그러니까 이 추첨은 전혀 공주 단추하고 다른 전혀 별개 추첨이요. 공주 단추 관계는 추첨. 다시 그게 몇 번인가 그러면
12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공급 계획에 계획된 면적을 초과해요. 그때는 에라 돈 벌자 입찰 그러지 말고 그때는 추첨. 13번 도지발사업 시행자는 국계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가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기체할 수 있다? 그런 건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지문 나오면 웬만해서는 틀렸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반대는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웬만해서는 틀리는 게 아니라고. 14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보지 말고 싸게 줄래요? 비싸게 줄래요? 싸게. 감정가 이하로. 15번 학교. 보지 말고 싸게 줄래요? 비싸게 줄래요? 싸게. 감정가 이하로. 16번 토지발법령상 다음 시설 설치해서 저동토지 공급할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심 감정평가 법률에 따른 감평업자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없는 것. 아까 얘기했죠. 공적인 용도나 사회복지 용도로 갈 때는 싸게 줘야 된다고. 싸게. 1번은 공공, 2번은 복지, 3번은 공공, 4번은 시장이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공공, 5번은 사회복지시설은 복지. 그러니까 전부 다 레벨은 똑같아요. 레벨은 똑같은데 1번, 2번, 3번은 함정이 전혀 없잖아요. 4번, 5번은 좀 말이 길어지면 그 안에 함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4번은 말이 길었는데 함정이 없고 5번은 길었는데 싹같더니 유료에 무료에 그러면 되는데 유료 그러면 네가 좀 비싸겠지. 그렇게 해야 돼. 17번입니다. 저성토지 가격평가. 지금 수용사용 저용토지 가격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를 한 법률에 따른 감평가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한다. 그게 산술평균가액이다. 맞는 말이에요. 환지계약입니다. 개발부 문제 엄청 많네. 이거 다 해야 쉬는데. 환지계약입니다. 갑시다. 환지계약 1번 시행자는 도지발사업의 전부일부를 환지 방식에 시행할 경우 환지계약 작성해야 된다. 환지계약은 반드시 작성. 2번 도지개발법령상 도지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에 시행할 경우 환지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자, 설계 만들고 땅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안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소년 토지 명세. 시행자 체위지 보지 명세. 아파트 받는다. 입주한지. 뭔 없네요. 청산금 결정은 없네. X. 3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계에 포함이 됩니까? 됩니다. 지문 하나 던지면 100% 됩니다. 지문 하나 던지면. 한 문제 나왔을 때 문제지. 4번 환지계획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까? 네, 위지, 면터, 소리원. 종전토지와 환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되고 5번 토지개발 사업에 한 환지계획 시 고려사항에 위치는 포함하나 지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치, 지목 다 해당하죠. 6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 정한다. 이게 한 번 났답니다. 이게 한 번. 근데 이것까지 암기 못한다고. 모든 작성 기준, 수립 기준은 100% 국장인데 유일하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욕심이 나면 새로운 거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욕심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또 내든가 말든가 무시하고. 그 다음 7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해서 환지 정하거나 환지는 제외할 수 있다. 당연하지.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8번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했을 때 당해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좋아요. 다만 당해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된다. 딱 좋아요. 9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맞아요. 소유자는 주지 마 그러는데 임차권자가 줘 이러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제외하지 말란 얘기고 맞는 말이고. 10번 토지발사업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아니할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 등에게 기일을 정해서 그날부터 당해 토지 당해 부분 사용증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사용정지 10일이 아니고 30일. 풀어도 시간 초과로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연습해야 돼요. 한 문제 풀고
기분 좋고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분 내에 못 푸는 것은 넘기는 거야, 넘기는 거. 지문이 이딴밖에 길어서 답이 5분에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10번 같은 지문은 알아도 넘어간다. 11번 시행자는 도리발 사업에 원활한 시행에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소유자 신청받아 입찰한지 할 수 있나요? 있지요. 12번 시행자는 도리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입이지 보류 청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3번 시행자는 도리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보류 중 일부를 체입이 정할 수 있다. 4번 건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촉진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체입인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 증여할 수 있다. 이거 특도 시군구합니다. 맞는 말인데 주택법 제가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주택법 시간에 설명해야 이해되면 지금 이해 안 돼요. 5번 시행자는 규약이 정하는 목적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대로 정하지 않고 보류 정할 수 있다. 그때 시행자는 무슨 시행자였다? 민간이었구나. 규약이 나왔으니까. 시행자는 정관이 정하는, 그럼 너는 누구였다? 너 조합이었구나. 시행자는 시행규제에 정하는, 너는 누구였다? 공적 주체였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16번 시행자는 환지에 정하지 아니하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권가 있는 다음 날부터 당일 토지 사용수익 해야 된다. 뭔 소리냐?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야죠. 17번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작성할 때 시군구 사전검토 아니요 특도 시군구인가. 18번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작성할 때는 특도 시군구인가. 그건 O네. 19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특도 시군구인가. 20번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특도 시도인가. 출제 머리 좋아요. 특도 시도. 살짝 바꿨네. 특도 시군구 XX. 21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을 환지계 변경할 때 변경을 받는다. 환지계 작성대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변경하면 변경인가 받죠. 어쩌고 저쩌고 변경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21번은 눈치로 해야지 눈치로. 눈치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X. 22번 시행되는 환지의 방식에 적용되는 토지발교육 조정토지 가입평가할 때 가입평가점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에 심의 거쳐 결정한다. 평가를 거친 후? 아니요. 심의 거친, 잠깐만. 평가를 거친 후? 심의. 맞네? 이거 맞네요. 예. 평가를 거친 후, 심의 거쳐,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의가 나중이니까. 23번. 토지발 사업 시행되는 환지의 방향에 적용되는 토지발교육 조정토지 가입평가할 때 토지평가의 심의를 거친 후, 이렇게 나와야 틀렸지. 심의를 거친 후 평가한다가 아니고 평가를 거친 후 심의한다. 아니면 심의 거치기 전에 평가한다. 그렇게 나와야죠. 23번 X. 치사하게 순서 묻는다니까. 24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시행정.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것도 딱 한 번 났으니까 무시하고. 25번 가로에 들어갈 말은 기억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개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다. 이 토지 권리를 저 토지로 그게 평면한지. 니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이라는데 이것은 입체한지. 그건 입체한지. 예정지입니다. 1번 시행자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개발의 토지에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당연하지.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정전 토지는 물론 예정지에 소멸한다. 뭔 소리요?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멸하지만 예정지 사용수익권은 가져야지. 어디 해야지? X. 4번 정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예정지 중 효력 발생부터 환지처분 공고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예정지 중 효력 발생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번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예정지 지정하면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처분 공고된 날까지 정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상실 아니요. 소유자는 정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더리발 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될 때 당사자는 권리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 포기나 손실은 시행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 5. 7번 더리발 사업 비용 충당에서 환지 예정지를 체액비용 지정할 수 있다? 있다. 5. 8번 시행자는 더리발 등 비용 충당에서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있다. 5. 9번 시행자는 체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더리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해서 처분할 수 있다. 있다. 10번 환지 예정지 지정된 후 시행자는 더리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해서 체비지 일반 처분할 수 있다. 그것도 있다고. 7번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권고되는 날까지 정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전토지 쓰면 안 되지. 예정지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된 후 시행자는 더리발 사업에 잘못 읽었네. 환지 예정지 지정된 후 시행자는 더리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서 사용 체입 처분할 수 있다. 맞다고. 위로 올라갔네. 11번인데 다시 11번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권고된 날까지 정전토지 사용 수익하지 말고 예정지 가서 사용 수익하세요. XX 12번 환지 예정지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사용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환지 처분 갑시다. 1번 환지 처분을 행한 경우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2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서 더리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사 관계에서 일반인에게 공람시킨다. 일반인에게 공람시킨다. 며칠 그건 안 물어봤잖아요. 14일이 왜 나오냐고 14일이. 공람시킨다 했을 때 며칠 공람 그걸 14일 따지지 공람한다겠지 10일 한다고 했나요? 9일 한다고 했나요? 없잖아요. 그런 거 지금.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1, 2, 3, 4 5개인데 4번만 함정에 나머지 함정이 없다니까. 1, 2, 3, 4, 5 머릿속에서 1번이 뭐라고요? 공사 완료 공고하고 열람한다. 2번 기간 내 의견 제시한다. 3번 의견이 끝났으면 지정 중공검사 신청한다. 그런 건 함정이 없다니까. 4번 며칠 내 중공검사 60일. 그것만 함정이 있다니까. 1번이 1번 아닙니까? 2번 1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에서 더리발 사업에 공사를 끝냈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사 끝났다 공고하고 서류를 일반이 어쩐다. 열람 공람 보여준다. 2번 1번 맞아요? 2번 3번 3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더리발 공사를 끝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또 틀렸다고 하겠네. 어쩐다고? 맞다고. 함정이 없다고. 관보 공부에 공고하고 4번 공사 완료 공고했으면 공사 관계 설령 관련 도면 등을 며칠 이상 열람한다? 14일. 보고 어쩌라고? 말하라고. 그러면은 14일이고. 근데 그것도 함정도 아니요. 4번 5번 더리발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는 공사 완료 공사관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는 기간 내에 그 기간 내 시행 의견 제출. 기간을 왜 줬냐고. 그 기간 내 와서 보고 말하라고. 기간 넘어가면 안 받아줘요. 5. 6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 중공검사 받고 며칠 내 환지 처분 60일. 맞네요. 7번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국장한테 중공검사 받고 60일 환지 처분. 한마디 하지. 지정권자가 내가 중공검사 건다는데 왜 국장한테 받냐고. 나는 중공검사 안 받는다는지.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8번 시행자가 환지 처분하고자 할 때 환지 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부에 공고한다. 함정 없음. 9번 환지 처분 공고에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시행자는 사람이다. 보고 써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요. 10번 환지기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년토 본다. 다음 날 맞나요? 맞죠. 11번 환지기에서 환지 정하지 않는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12번 환지 처분의 행정상 처분으로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13번 도지목격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지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 처분 공고 날이 끝나는 때 소멸? 오, 맞죠? 이것은 끝나는 때. 14번 채비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 채부인 공고 날에 이르지 말고 시채보정.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15번 보류지는 환지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날에 다음 날에 취득. 이거는 맞게 나왔네. 16번 입지한지 처분받은 경우 정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다음 날부터 정전토지에 존재해야 돼요.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집으로 가야 돼요. 가야지. X. 18번 환지 예정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는 매입 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 맞고요. 19번 도지발사업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 있는 날부터 환지 등기 쓸 때까지 다른 등기 안 해줍니다. 단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 일부 있는 서류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원이 생이거짐을 증명하면 해줍니다. 읽고 시간초가 걸리라. 시간초가 너무 길어요. 청산금 갑니다.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은 금전 청산해야 된다. 5. 2번 과소토지에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 결정할 수 있다. 그것도 5.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어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할 수 있고 미리 줄 수 있고 4번 청산금에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5번 분할 징수 분할 교부 있습니다. 6번 5번이 없네. 6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에서 결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 환지 부지정 토지 면적 고려에서 환지 대상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그것도 맞고요. 7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은 다음 날 확정. 맞네. 8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몇 년간 행사라면 5년, 소멸시효도 맞네. 자, 준공검사 등 1번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의 조성토지 등 채비지를 제외한 조성토지 등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준공 전에 쓰라고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걸 보면 뭐라 한다?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뭐 생각해요? 저기 제2 롯데월드 그거 이미 쓰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10년 뒤에 나옵니다. 10년 뒤에. 그거 쓰더라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2번 시행되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 사용허가 받지 않고 조성토지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채비지는 준공하든가 말든가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만 지정되면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X. 3번 토지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 부담? 당연하지. 4번 토지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있죠. 5번 토지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익을 받은 다른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6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기시설 공급자와 지중선로 설치 요청자가 각각 2분의 부담. 처음 들어봤으니까 몰라요. 이런 내용까지는 못해요. XX. 그거 왜 틀렸는가 암기를 하지 말고 오지선다 가면 풀어요. 이거 지금 못 풀지만 그런 것도 있었던 얘기고. 8번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융자 보조융자가 나면 어쩐다고 의심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받으면 된다. 받으면 전부인데 전부 일부 의심하지 말아요. 보조융자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8번 토지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 쓸 수 없다니까? 있다니까. 채비지는 필요하면 예정 지정은 바로 쓴다니까. 9번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 필요하면 관행자에게 의뢰해서 준공검사 할 수도 있어요. 안 배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10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은
항상 원칙은 다 끝나고 중고검사인데 필요하면 완공된 부분 중고검사 제도가 모든 법에 다 있어요. 7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중고검사 받는다. 당연하지.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한테 중고검사 받아야지. 1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시행자는 도지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할 때 공사 완료 공고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중고검사 안 받잖아요. 공사 끝났다. 공사를 공고하면 된다고요. 5. 13번 도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지개발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당연하고 14번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융자 어쩐다고 고맙습니다. 받으면 된다고 15번 시행자는 공동을 설치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에 수행될 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당연히 있다고 16번 도지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시장과 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자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은 그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기재부 나오면 안 되지. 공법에서 기재부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행자부 국회법칙은 했잖아요. 도지개 시설사업 하면서 행자부 장관이 결정. 자 이제 도지개발 채권 1번 도지개발 조합은 도지개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도지개발 채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도지개발 조합이 아니고 시도의사. 도지개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발행한 채권은 도지개발 채권이 아니고 맞네. 그건 맞네. D는 맞네. 예, 앞에가 틀렸네. 이 도지개발 조합이 아니고 시도의사. 도지개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도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도지개발 채권 맞습니다. 2번 도지개발 채권 발행할 경우 발행총회에 대해서 누구 승인? 행자부 장관의 승인 X. 3번 시도의사가 도지개발 채권 발행할 때 상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 승인? 행자부 장관 승인 O. 4번 도지개발 채권은 이거는 등록 발행하든가 무기명 증권이요. 그러니까 무기명 증권 발행할 수 있다. 등록 또는 무기명 증권이니까 있다. 5번 채권의 설명에서는 상환계산서 원금 5년, 이자 2년 암기하시고 그것은 6번 도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발행한 도지개발 채권 소멸서 원금 5년, 이자니까 2년 암기하시고 7번 채권의 상한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기재부 장관 이러면 안 되지. 시도가 발행하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8번 국계법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로서 형질병령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개발 부분제네요. 엄청 많네요.